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육계에서는 각종 무상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크게 3가지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시행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등 18만 5천 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홍천, 철원, 화천 등 10개 시군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도 얼마 전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1년이면 도내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올해 필요 예산은 51억 원 정도. 도교육청은 다음 달 추경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6월에 도의회에 지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임시회에서 예산이 심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정부와 교육청 간 분담 비율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정부와 교육청, 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무상정책.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이라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지만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횡성 군민들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 30년 동안 지역 개발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횡성 군민 천여 명이 3.1 광장에 모였습니다. 원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즉각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규제와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횡성 때문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장은 장량리 지주장을 폐쇄하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와 원주시, 수자원공사, 횡성군이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횡성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 군민들은 원주 지방상수도를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거나 소초면 장량리에 있는 취수장을 10km 하류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 사회단체들은 주요 도로변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 등을 통해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를 항의 방문하고 오는 18일 제2차 걸기대회를 여는 등 지역의 오랜 과제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해 접경 지역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화천 등 민통선 왕래 지역에 2개의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양돈 농가에 대한 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열병 예방 전담관을 정해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방역관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5곳 접경 지역에는 119곳의 돼지 농장에서 2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철원 DMZ 평화의 길이 오늘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인터넷 신청 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발된 40명의 관광객은 남방 한계선을 따라 백마고지 전적비와 조망대, 공작새 능선 등을 도는 15km의 평화길 투어를 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특히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통문 안쪽의 전방초소와 유해 발굴 작업이 벌어지는 화살머리 고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철원구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하루 40명씩 민간인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춘천 마임축제 폐막 프로그램인 도깨비 난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에서 시작됐습니다. 난장은 내일 새벽 2시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난장에는 국내외 공연팀 수십 팀이 참가해 30여 편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돼 주말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나온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춘천 마임축제는 지난 25일 개막해 8일간의 일정을 오늘 도깨비 난장으로 마무리합니다. 2019 원주권역 강원 진로 박람회가 오늘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12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진로 관련 40여 개 기관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과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직업 전문가의 맞춤형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광공업 생산과 건설 수주액은 전년에 비해 늘어나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광공업 생산은 식료품과 전기장비, 의약품 등의 생산 호조로 지난해 4월보다 0.2% 늘어나고 건설 수주액은 44% 급증했습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4월 대비 8.8% 감소했습니다. 속초시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속초시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7년보다 11.2%, 지난해보다는 7.7%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해안가 토지개발 수요 증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도내 평균 6.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 축구팀이 내일 수원과 제주도에서 각각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점 쌓기에 도전합니다. 내셔널리그의 강릉시청은 내일 오후 3시 제주도 강창학 주경기장에서 경주 한수원과 내셔널 축구 선수권대회 우승을 겨룹니다. 원주 단계동 장미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늘 준공됐습니다. 원주시는 32억 원을 들여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